심재철 의원이 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다. 그리고 탄핵을 그 당시에 자신이 탄핵을 찬성한 이유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느냐,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야는 즉시 내려오는 것이고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탄핵을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찬성자 입장을 밝히세요. 막 이런 또 문자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국에서 이제 심재철 의원도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예. 나름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를 했을 텐데 지금 이런 그 자유우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때 표결에서는 찬성은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상황이 네. 하야를 할 거냐, 그 다음에 탄핵으로 할 거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마지막에 이제 몰려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박계 그 리더들 몇 분들은 네. 11월 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직 원로들도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네. 그러나 저로서는 하야는 그 즉시 이제 내려가는 거고 탄핵은 헌법재판소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하야라는 방식보다는 탄핵이라는 방식이 그래도 그나마 덜 나쁘다. 라는 생각에서 탄핵을 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학적 선택으로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 2년 전 자, 이 대목만 딱 끊어서 논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하야를 하는 것보다는 탄핵으로 가면 일단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뒤집힐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은 탄핵에 의결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재철 의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지금 상당히 이 자유우파 내에서 이 사람을 그래도 지지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도 연설을 하고 뭐 굉장히 이런 분인데 이런 분 정도 되는 사람의 어떠한 그 식견이라는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그 한국당 내에서 그 6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구나. 62명이 남았던 거 해건 절반이죠. 정확한 숫자를 제가 분명히 기억 못하는데 62명이란 분들이 그 탄핵에 찬성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심재철 같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그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 심재철 같은 사람이 저 정도면 다른 사람들 충분히 62명까지 나올 수 있었죠. 그때 박지원하고 뭐 그쪽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표보다 한 20명 더 나왔거든요. 한 20명 더 나와서 아주 압도적으로 탄핵이 가결됐었는데 참 심재철 같은 사람의 식견이 겨우 이 정도냐.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이 헌법재판소로 떠넘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종 결정권자인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의 거를 떠넘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견해는 우리가 국회, 대통령
저 행정부, 그 다음에 법원, 이게 삼권 분립이거든요. 물론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그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헌법 소원 문제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사법, 행정, 뭐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상. 그러다 그거는 어떠한 형식적인 논리 얘기고요. 실제 삼권 분립에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와 행정부, 법원. 3분의 1을 갖고 있거든요, 국회가.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나는 잘 모르겠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차악이다. 덜 나쁘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존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헌법에서 국회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로 한 이유는 반씩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탄핵의 반을 결정하고 그 나머지 반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탄핵 자체를 안 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가 그 반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애초의 입장에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지 않으면 그냥 탄핵은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무산시키느냐, 그 탄핵을 의결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이. 그리고 심재철 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300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재철 의원의 이 이야기는 비헌법적인 이야기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나는 판단할 판단력이 없어서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미루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고 그 300분의 1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300분의 1의 의견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회 의결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분의 1의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알아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분은 태극기 집회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불구속이 맞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도 많은 그 우파 지지 연설을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근데 이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탄핵을 하지 않으면 하야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분의 1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300분의 1의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국회의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300분의 1의 권한을 주는 이유는 이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찬성할래 반대할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재철 의원처럼 모르는 사람은 기권해야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기권했노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면 탄핵 그때 투표에 나는 결석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분 논리는 헌법재판소에 넘기기 위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관되이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 300분의 1의 권한을 가지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고, 나는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찬성한 것과는 다른 거죠. 반대한 것과도 다른 것이고, 분명히 하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으로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권을 하든 결석을 하든.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한 이야기는 틀렸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넘기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 얘기는 틀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찬성합니까? 모르니까 헌법재판소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대통령 하야라는 그 물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 책임을 넘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그 물결을 막아서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3분의 1의 국가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하야를 요구하는 그 세력과 맞부딪혀서 그것을 막아내는 방파제를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그 세력과 맞받아서 저지하는 그 힘을 가진 게 국회의원 300분의 1의 권한입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국가기관의 3분의 1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은 상위기관이지만 이런 권력의 힘에서는 밑에 있는 쫄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즉 장군이 쫄개에게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네가 결정하라 하고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장군이 어떠한 쫄개 중에 어떤 기밀문서를 다루는 쫄개, 그 쫄개에게 너는 기밀문서 다루는 쫄개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거는 심재철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예? 심재철 정도 되는 위상을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 사실이, 참. 그러니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예.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왜 62명이나 되는 그 한국당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배신자는 얼마 안 됐거든요. 유승민, 김무성, 몇 명, 열댓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던져서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끝까지 하야 물결, 대통령 탄핵은 이제 부결됐으니까 국회에 물러가라. 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 터졌겠죠.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 그것을 막았다면 태극기 물결이 그렇게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국회가 무너지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 태극기 물결이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12월, 그때가 9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국회가 그때 딱 막았었다면 태극기 물결이 이만큼까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대의정치 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심재철 의원 얘기 들으면 300분의 1의 권한을 자기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는 행사할 판단력이 없어서 사실상 하위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넘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죠. 국회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 탄핵의 절반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옳으면 찬성표 던지는 거고, 그러다 그럼 반대표 던지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럼 기권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다 그럼 기권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기권표가 많으면 자동으로 그게 부결되겠죠. 정족수 미달로. 그것도 하나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권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건 뭐냐 하면, 그 뜻은 법의 일반론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변화를 가져오지 말자, 이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절반 이상 모른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게 법의 일반 논리입니다.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대통령 그냥 임기까지 가는 거 그대로.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재철 의원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기권하든지. 거의 세 가지가 전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3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행사해야 하는 헌법상의 권한 행사인데, 이거를 이상하게, 이건 직무유기도 아니고 이상하게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표에다 던져가지고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이월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네가 결정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생각해서 찬성했고, 그래서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이게 맞는 거죠. 먼저 대통령 탄핵의 절반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먼저 그 절반을 결정하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그 심재철 의원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설명하잖아요. 하야는 즉시 그만두는 것이고, 탄핵은 그래도 시간을 벌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나는 탄핵을 찬성표에 던졌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할 때 검사가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이제부터 공소가 제기돼가지고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나는 이 죄가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몰라서 일단 기소를 했다. 일단 기소를 해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나 그거 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에게 공소권을 주는 이유는 검사 네가 먼저 결정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네가 먼저 결정해라. 절반의 결정권을 검사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 사람 죄가 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원이에요. 이 대통령 탄핵의 그 과정이 그겁니다. 국회가 검사고 헌법재판소가 판사였어요. 국회 네가 먼저 결정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국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검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 무슨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을 또 이렇게 하면 내가 같은 바에다 총질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입이 삐뚤어댔어도 내가 알고 있는 판단하에서 똑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백준흠 씨 금독을 조작 사건을 한 2시간 넘게 동안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제가 사회는 아니었죠. 보조 참가식으로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눈 식으로 했고요. 굉장히 길고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저희 태극 사랑을 많은 분이 보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하던 생각이지만 어쨌든 진실만을 내가 생각하는 진실 나는 이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진실만을 조회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소신 있게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 한 사람이 보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진실을 내가 전달한다면 난 그걸 유튜브 하는 그 보람으로 느끼겠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심재철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하급의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물론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이 자유우파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의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토양 또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포텐셜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돼요. 오늘 수수께끼가 풀어졌어요. 왜 저는 국회에서 그때 대통령 탄핵 의결한다 그럴 때 탄핵은 부결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왜 국회에서 탄핵이 찬성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가 오늘 해결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심재철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심재철은 상당히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 의식구조나 이런 것이 한국당 내에서 우파적인 그렇다면 그 밑에 나경원 까라 별 시쭈그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심재철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 말은 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야기를 내놓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면은 바로 그만둬야 되고 기회도 없었다. 단회에 끝나니까. 그러나 탄핵으로 넘어가면 시간도 벌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하게 되니까
그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설명은 글쎄요, 저한테는 안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 설명 듣고 당신 말이 옳소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 그런 말 듣고 당신 말이 옳소, 그게 불가항력적이네요,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난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다. 그래서 난 기권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때 기권한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서청원인가 최경환인가 그 사람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표장에 안 갔죠. 서청원 아니면 최경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그때 기권했어요. 기권한 것도 잘못이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모르니까 기권했다. 그건 말이 되죠. 모르는 사람이 왜 투표를 합니까? 기권해야지. 참 개탄스러운 오늘 고성국 TV를 보면서 제가 보다가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동영상을 올립니다.